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리그 개막과 동시에 우리 손흥민 선수의 왼발 마수거리 골이 시원하게 터지니 저희 미리네 라이브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토트넘의 정말 끝나지 않는 소식이죠. 케인의 이적설과 케인의 무단 훈련 불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참 지겨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8월 말까지는 이적 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과연 케인이 토트넘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해리 케인이 토트넘의 팀 분위기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떠나라는 팬들의 탄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스트라이커 출신 해설위원 아그본 라어는 케인에게 25살 때 구단과 6년 계약을 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케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평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토트넘과 케인, 그리고 케인이 없으면 더 헐헐 날아다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진행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지겨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네, 케인의 이적 소식은 정말 지난 시즌 막판부터 과연 토트넘을 떠날 것인지 아니면 못 떠날 것인지, 사실 가는 것 아니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케인의 뒤에는 협상의 달인 레비가 있기 때문에 케인이 팀을 떠나는 것이 가능할 건지는 아직까지도 확실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한국 시간으로 17일에 맨시티가 케인의 이적료로 1억 2,500만 파운드를 제시했지만 토트넘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레비 회장이 원하는 케인의 이적료는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입니다. 하지만 스포트 바이블은 18일 그 다음날이죠. 한국 시간으로 케인의 이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며 케인의 이적으로 가닥 잡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케인이 이번 주 안에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팀 내 분위기가 케인을 보내는 쪽으로 기울었다. 맨시티도 제안을 준비 중이다 라는 보도를 진행하며 케인의 이적을 허락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케인의 이적에 대해 토트넘의 팬들도 단단히 뿔이 났죠. 맨시티와 토트넘의 개막전 경기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겼습니다. 토트넘은 팀의 에이스 케인 없이도 리그 탑인 맨시티를 잡으며 케인 없이도 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게로가 떠난 맨시티의 톱에는 페란 토레스 선수가 톱 위치에 섰고, 이 위치에는 제주스 선수도 설 수 있지만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날 탑 클래스의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패배를 불러왔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를 더더욱이 원하고 있을 거예요. 레비와 맨시티 협상에서 맨시티가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으로 협상을 하여 잉글랜드 국대의 주장 케인을 맨체스터 시티로 데려오면 좋겠으나 맨시티로서는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옵션입니다. 축구계의 슈퍼스타 메시가 PSG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호날두가 PSG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이적설이 사그라들었죠. 스페인의 한 매체에서는 호날두가 직접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정확한 오피셜 발표가 있지 않는 한 모르는 상황일 것이나, 호날두는 내년 6월까지 유벤투스와의 계약이 되어 있으나 유벤투스 생활에서 행복하지 않으며 유벤투스를 떠나기를 원한다. 맨시티로의 이적을 직접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약 호날두가 맨시티로 이적을 한다면 맨유 팬들은 엄청나게 화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호날두는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세리에의 파워랭킹 2등, 또한 득점왕까지 차지하며 아직까지 녹슬지 않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날두가 오기를 정말로 희망한다면 케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홀란드 선수입니다. 우리 황희찬 선수와 같이 뛰던 홀란드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하여 음바페와 최강 공격수 자리를 놓고 이제 근 10년 동안 경쟁을 하겠죠. 케인은 1993년생으로 만 나이는 28세죠. 하지만 홀란드는 2000년생으로 만 21세입니다. 무려 케인보다 7살이 어리기 때문에 케인에게 인뽕 프리미엄을 주고 오버페이를 하는 것보단 현실적으로 홀란드를 잘 꼬셔서 홀란드 선수를 맨시티로 영입하는 게 구단 운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케인 영입하고 홀란드 영입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케인이 유로 2020이 끝난 후 훈련에 무단 불참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케인은 현재 자신을 둘러싼 이적설이 뜨거운 가운데 어제자 날짜죠. 18일에 케인이 토트넘의 공식 훈련에 복귀해 케인이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단 케인을 비롯한 손흥민과 모우라는 포르투갈의 페레이라와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정길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케인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을 뛰게 할 만큼 컨퍼런스 리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누누 감독은 22일 밤에 펼쳐지는 울브스와의 EPL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도 케인의 출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며 케인의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케인의 좋지 않은 소식과는 상반되게 우리 손흥민 선수에게는 엄청나게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 전 누누 감독의 3백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전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된다는 분들도 많았었죠. 왜냐하면 누누 감독이 울브스에서 사용했던 3백은 굉장히 수비적인 3백이었고 토트넘의 센터백이 과연 3백을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죠. 근데 발렌시아와 포르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누누 감독은 첫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의 데뷔전에서 포펫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의 MOM은 탄강가 선수였죠. 탄강가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과 수비, 미드필더,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 선수까지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맨시티의 공격을 끊어낸 뒤 빠른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플레이들, 누누 감독의 토트넘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없기 때문에 원톱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서 왼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렸고 결국 이게 골로 들어가며 첫 득점을 올렸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윙포워드 위치에서 라인 브레이킹만 잘하는 선수다가 아니라는 것을 펩한테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원톱 자리던 윙포워드 자리던 위치를 가리지 않는 플레이로 최고의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를 본 해리 케인은 이제 좀 두렵겠죠. 왜냐면 자신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구단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팬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맨시티에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팬이 없는 축구 경기는 없습니다. 또한 팬 없는 구단과 선수는 더더욱이 없기 때문에 케인 선수가 이번에는 처신을 좀 더 잘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이적 시장의 문이 열흘 이상 열려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맨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곤 하나 레비가 케인을 보내줄 것인지 기대해봐야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는 케인과 같이 뛸 때 평균 0.34골, 케인이 없을 때 평균 0.57골을 기록했다는 통계도 있고 케인이 없었을 때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이끌기도 했었으니 케인이 있던 없던 앞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